자, 포르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와일 문하고는 그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포르푸문은 반복해야 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반복해야 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 이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초기 시기 있고 이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쭉 이렇게 참인 경우에 문장을 실행하고 그리고 증가 또는 감소하는 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증가하는 또는 감소하는 식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몇 바퀴 남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과 같이 어쨌든 횟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for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자, 그 각 항이 초기식과 조건식, 정감식을 줄 수가 있는데 각각은 이 세미콜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세미콜론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초기식이라서 어떤 변수를 초기화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리고 이 조건문을 이 반복문을 계속 반복문을 실행할지 말지를 조건을 결정하는 조건식이 되고, 그리고, 어, 반복문 문장을 한 번 실행하고 나면, 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증가식을 한 번 실행하고, 그리고 다시 조건식을 검사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초기식, 조건식, 정감식이 있고 실제로 반복해야 되는 문장이 있고 반복해야 되는 문장이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중괄호,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좀 좋기는 한데 어쨌든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중괄호를 넣거나 뺄 수 있다.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그 지금 이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들고, 아까 봤듯이 for라는, 그 키워드를 주고,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초기식, 조건식, 정감식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주면, 처음에 i가 0이라는 값을 처음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i가 5보다 작은지 조건을 판단을 해요. 5보다 작은지, 근데 저 5보다 작죠? 그래서 참이죠. 참이니까 이 문장을 실행한다. 그래서 이 문장을 출력을 할 것이고, 출력을 할 것이고, 출력을 하고 나면 이 정감식으로 가서 이 문장을 실행한다. 그래서 i가 0이었으니까 이제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조건을 검사를 해봐요. 여전히 i는 5보다 작죠.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가서 또 문장을 실행한다. 그래서 한 번 더 출력을 할 것이다. 출력을 끝내고 나서 다시 i++ 정감식을 실행하면 원래 1이었으니까 2가 되고 다시 조건식으로 간다. 조건을 검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작다. 그래서 쭉 출력한다. 그리고 3, 4, 4까지 출력하고 그리고 나서 정감식에서 5가 되는 시점에 와보니까 음, 조건이 참이 아니죠. 그래서 이 문장 실행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와서 이 문장을 만나서 함수를 끝낸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헬로 월드가 5문장이 출력이 된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면 포문은 맨 처음에 이거부터 실행해요. 자, 그리고 어, 두 번째 이 번호가 조금 좀 잘못돼 있다기보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자, 그리고 이 문장을 만나서 조건이 참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i가 0이니까, 실행하고 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정감식으로 와서 i를 플러스 플러스 1 해요. 자, 그러면 i가 1이 되고,
다시 얘는 이쪽으로 와서 조건식을 살펴본다고 했죠. 아직 참이죠. 그래서 이 문장 실행하고 다시 올라간다. 자, 올라가서 보니까 얘는 2가 됐다. 오케이. 자,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3, 4, 5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와보니까 이제 5가 됐어요, 아이가. 이 조건 만족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문장을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for 문장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겠죠? 빠져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 예제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앞에서 했던 실습을 해보고 나서 이쪽으로 와서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제에서는 변수를 두 개 만들고 어떤 변수를 썸이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자, 그리고 자 보면 i는 1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i가 1부터 시작해서 어 i가 언제까지 10보다 작을 때까지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 문장을 실행하라는 얘기죠. 이 문장은 뭐예요? 제일 처음에 썸은 맨 처음에 0이 있을 거고 근데 이 문장은 썸은 썸 플러스 i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썸은 썸 플러스 i 이 i 이제 썸이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올라가고 i는 2가 되고 2하고 다시 썸하고 더해서 얘가 3이 되고 자, 결국은 3, 4 쭉 가서 언제까지? 10까지, 1부터 10까지 어디에? 썸에 누적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 문장을 다 실행하고 나면 문장 마치고 와서 이 문장을 실행한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서 연구된다. 어, 자, 지난 시간에는 그 저기 비주얼 스튜디오로 뭘 해보라고 그랬죠? 비주얼 스튜디오 반드시 똑같이 한번 코딩을 해보고 어, 이 문장을 이 문장이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로 어, 이 반복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과정을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따라서 한번 그 디버깅 모드로 하나씩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이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는 아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인데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사실 인터페이스가 아주 유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저기 뭐야, 반복문을 실행하는 그 디버깅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서 타이핑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탑이라고 하고,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행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실행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여러분들은 실행하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실행을 좀 하면 되겠죠. 자, 결과가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해도 결과는 이렇게 똑같이 출력이 되겠죠. 출력이 될 거고, 뭘 해보자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F10번 누르면 어떻게 되죠? F10번 누르면 한 줄씩 출력이, 그 실행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F10번을 누르면 한 줄씩 실행이 되는데, 좀 단축키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음, 어, 자, 여러분들이 F10번으로 한 줄씩 출력을 하고 그 F10번 해서 자, 한 번 또 실행하면 이렇게 한 줄씩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
실제 i라는 변수와 sum이라는 변수, 그래서 이 i라는 변수와 sum이라는 변수의 값이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변수의 값이 이 아래쪽에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있을 거고 그래서 보일 거고 그래서 한 줄씩 한 줄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은 여기 보면 i 값이 1이 됐고 sum 값이 1이 됐어요. 자 그리고 다시 자 이번에는 i 값이 2가 됐고 sum이 3이 됐어요. 자 누적시키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누적되고 그리고 i 값이 지금 7, 8 i 값이 8이고 9 i 값이 10이 되는 시점에 10까지 하고 그리고 11이 되는 시점에 i가 11이 되면 어때요? 이 문장을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이 문장을 실행하겠죠. 근데 이 문장에서는 sum은 55라는 값이니까 55라는 값을 해서 출력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 반복문을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훨씬 수월할 거다. 자, 이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질문을 좀 합시다.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세합을 우리가 출력할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이 뭐 이제 뒤에 나오는 실습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쭉 따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제곱 계산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복문으로 우리가 출력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1부터 5까지의 각각의 값을 세제곱을 하면 그 각각의 값을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크게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퍼센트하고 5 하면 자 10진수를 자 이렇게 5자리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거기에 출력하고 그리고 여기도 5자리 공간을 확보하고 또 퍼센트 D 형식으로 출력할 거예요. 공간을 확보하는 이유는 줄을 좀 맞추기 위해서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거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 네모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위에서 네모 이렇게 한번 그리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만큼을 어떻게 반복을 한 거죠. 그래서 5번을 반복을 해서 출력을 했다. 뭐 이 부분, 어,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한 줄씩 실행을 해보면은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팩토리얼이라는 뭔가 그 계산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팩토리얼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3 팩토리얼은 뭐죠?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결국은 3부터 1까지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다. 또는 뭐 1부터 3까지 이렇게 반복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 문장으로 반복문으로 팩토리얼 문장을 계산할 수 있다. 자, 맨 처음에 팩토리얼 자, 사실 여기서 롱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트로 해도 무방하다. 물론 롱으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 인트로 해도 된다. 크게 차이는 없다. 자, 그래서 팩토리얼 맨 처음에 초기화, 1로 초기화. 왜냐하면 0으로 초기화되어 있으면 값을 곱해도 모든 값은 다 0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어쨌든 초기화라고. 자, 인트 마찬가지로 변수 만들고 그래서 정수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정수를 입력을 받을 것은 팩토리얼 몇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인데 이 n을 얼마로 할 건지를 이 스캔F에서 받을 거예요. 다 받고 근데 만약에 n 팩토리얼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1부터 n까지 반복하면 되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죠? 팩토리얼이라는 변수에 팩토리얼 곱하기 자 i가 1부터 언제까지 n까지 예를 들어서 n이 5라면은 1, 2,
3, 4,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팩토리얼은 팩토리얼 곱하기 1, 2, 3, 4, 5를 쭉 누적해서 곱하면은 곱한 값을 팩토리얼에 계속 이렇게 누적해서 누적해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팩토리얼 값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출력해서 계산할 수 있다. 전혀 복잡한 게 있죠.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것도 실습을 해서 그 팩토리얼 계산이 한 번씩 될 때마다 이 팩토리얼 값이 얼마로 바뀌고 i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어떻게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깅 모드로 계산을 해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이제 그 while 루프와 for 루프문의 좀 그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 둘 간의 차이점을 조금 이해를 좀 해봅시다. 차이점 좀 이해를 해봅시다. 어, 자, while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for문은 for 반복문 이제 아까 좀 살펴봤듯이 초기식과 조건식, 정감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문장이 있고 사실 while문하고 루프문은 아주 유사하고 그리고 while문으로 작성된 거는 for문으로 그리고 또는 for문으로 작성된 것도 while문으로 대부분 우리가 둘 다를 어, 포문과 와일문으로 다 작성할 수 있다. 각각으로. 그래서 보통 와일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초기식을 앞에다 두고 이 와일문 안에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조건식만 있어요. 그리고 와일문의 마지막 문장은 정감식, 그러니까 정가하거나 감소하는 식이 또 보통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와일문은 이 포문으로 이렇게 충분히 변환시켜서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계산해봤던 팩토리얼 계산하는 부분을 지금 보는 것처럼 이 while문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앞에서 이 부분은 다 동일하죠. 이 부분은 동일하고, 근데 봤듯이 아까, i 값을 지금 여기서 초기화를 했네요. 이렇게 초기화를 했고, 그래서 조건은 여기에 있어요. 음. 자, 조건식이 여기 있고, 어때요? 팩토리얼은 팩토리얼 곱하기 i 똑같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여기 있고, 아까 정감식은 포문은 여기 위에 정감식이 여기 있었는데, 정감식이 이제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계속 반복을 하면 되겠죠. 반복을 해서 이 조건이 만나면은, 참이면은 계속 실행하고, 거짓이면 빠져나와서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면 된다. 자, 결국은 포 문장하고 똑같아요. 자, 초기값, 조건식, 정감식 이렇게 이 각각이 포문에 했던 일들이 좀 흩어져 있을 뿐이지 하는 일은 똑같다.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변환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각각을. 어, 자, 그러면 포문장의 문법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포문에서는 이렇게 정감식은 뭐 당연하겠죠. 뺄셈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뺄셈 당연히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이식 여기에서 일식 그러니까 하나씩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식 증가 또는 이식 감소할 수도 있고 또는 이식 곱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수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수식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식에 아무것도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넣는다는 얘기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다는 얘기는 무한히 계속 반복된다. 항상 조건이 되는 식이 돼요. 그래서 무한히 반복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문장은 이 초기화를 안 할 수도, 그러니까 안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비워둘 수도 있어요. 비워둘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어떤 특정한 다른 곳에서 이미 초기화를 하고 왔으면 여기서는 이 부분은 비워둬도 된다. 오케이. 그리고 보는 것처럼 두 개의 변수를 마찬가지로 초기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는 여기에 어떤 식이라도 올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뭐 printf라는 식도 왔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초기화할 때 콤마로 두 개를 할 수 있고 프린트F 하면서 초기화까지 하는 것도 다양한 수식이 가능하다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출력물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실행을 해보고 그 프로그램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코드만 보고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결과가 뭐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 같은 경우에는 1부터 5까지 반복하는 거고, 그러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2, 이제 이렇게 쭉 해서 2 곱하기 1, 5를 이렇게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딱 코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측을 좀 해봐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코드 출력을 쓰시오라고 되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몇몇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첩 반복문이에요. 중첩 반복문. 중첩 반복문은 반복문 안에 다른 반복문이 위치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면 이 어떤 반복문이 있고 그 반복 안에 또 다른 반복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중첩 반복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다. 오케이, 중첩 반복문이다. 그래서 바깥 반복문이 있고 안에 이렇게 반복문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어, 자, 볼게요. 지금 코드상으로 보면 포문이 있고 이 포문 안에 또 다른 포문이 있어요. 또 다른 포문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첩 반복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잘 보면 포문 안에서 뭔가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한 줄을 다음 줄로 줄넘기를 하고 있고 일단 이 코드를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 코드의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코드의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게 몇 줄이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죠. 근데 다섯 줄을 반복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다섯 줄 반복을 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줄에서 지금 또 반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반복이 일어날까요? 이 별표를 반복해서 찍고 있어요. 별표를 몇 개 찍고 있어요? 음, 첫 번째 줄에서도 또 10개 반복했어요. 자, 두 번째 줄에서도 또 10개 반복했어요. 세 번째 줄에서도 10개 반복했어요. 네 번째 줄에서도 10개 반복했어요. 다섯 번째 줄에서도 10개 반복했어요. 자, 그래서, 어, 자, 이 바깥쪽, 그러니까 다섯 줄을 반복하기, 한 번 할 때 안에서 10번 반복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보통 중첩 반복문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반복문에서는 0부터 5보다 5 미만일 때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5번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자 0번 줄에 왔을 때 이 문장을 어때요? 그 0번 줄에 왔을 때 이 문장을 이 포문을 만나서 이 포문은 하는 일이 뭐죠? 프린트를 10번 출력하는 거예요. 10번 출력해서 10번 자, 10번 출력하고, 그리고 10번 출력하면 끝내겠죠. 그리고 끝내면 다시 끝내고 돌아오겠죠. 그럼 이 문장을 실행하겠죠. 자, 이 문장은 printf하고 역슬래시 n이에요. 역슬래시 n이라는 얘기는 한 줄을 여기에 커서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까지 출력했으니까 한 줄을 건너뛰어요. 한 줄을 다음 줄로 넘어오라는 얘기죠. 그럼 커서가 이 다음 줄로 내려온다. 그리고 다시 바깥쪽 폼 문장을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1번
1번 줄이겠죠. 1번 줄에서 또 어떻게 이 문장을 만나서 10번 실행하고 10번 실행이 끝났으면 어떻게 한다? 이 프린트 F하고 백슬래시 N 그러시면 커스가 또 이쪽으로 다음 줄로 또 넘겨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까지 해서 쭉 다 하고 나면 이 문장이 끝나겠죠. 그래서 끝나서 여기 와서 종료된다. 자, 이 실습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주얼 스튜디오의 그 디버깅 모드로 한 줄씩 한 줄씩 실행을 해보고 이 y 값과 x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좀 다르죠. 직각삼각형 형태의 뭔가 출력이 있어요. 근데 이 출력도 형태는 비슷해요. 자, 줄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5번 반복하는데, 다섯 번 반복하는데, 첫 번째 반복에서는 하나, 두 번째 반복에서는 두 번, 세 번째 반복에서는 세 개, 네 개, 다섯 개, 각각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아까는 여기 0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i를 1부터 여기가 5보다 작을 때 같을 때 작거나 같을 때까지 하면 1부터 5까지 되겠죠. 얘는 0부터 4까지 될 것이고 얘도 5번, 얘도 5번이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for 문장은 뭘 하냐 하면 0부터 이 y까지 자, y가 첫 번째는 맨 처음에는 y가 1이고 2, 3, 4, 5가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출력을 만들려고 안쪽에 있는 중첩 반복문을 조금 다른 형태로 구성했어요. x는 0부터 x가 y보다 작을 때까지 x를 반복한다. 그래서 이 출력해보면은 얘가 이렇게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 형태로 출력이 된다. 오케이. 자,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고 자, 이렇게 출력되는 거를 한 줄씩 한 줄씩 출력을 해보고 눈으로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출력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하고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죠. 오케이. 어, 자,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직각삼각형을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번 이 실습을 한번 볼게요. 어, 예를 들어 삼각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C제곱이 똑같으면 얘는 직각삼각형의 조건을 만족하죠. 만족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반복문을 돌면서 이 A를 1부터 100까지 그러니까 A의 크기가 1부터 100까지, B의 크기도 1부터 100까지, C의 크기도 1부터 100까지 각각을 반복을 할 때 이 중첩 반복문을 사용을 하겠죠. 중첩 반복문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A가 1일 때 B를 1부터 100까지 계산하는데 잠깐만요. A가 1일 때 그리고 B가 1일 때 C는 1부터 100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A가 1일 때 B는 1부터 100까지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C도 1부터 100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 조건들을 쭉 다 한 번씩 한 번씩 검사해 보는 거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회를 결국은 얘네들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 각각의 A와 B와 C가 각각이 어, 이 조건을
A의 길이와 B의 길이와 C의 길이를 다 검사해보기 위해서, 검사해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몇 번 나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중첩 반복. 그러니까 사실 이제 3중으로 중첩 반복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초반에 몇 번만 그 순차적으로 실행해보고, 얘는 아주 많이 실행하면 그 실행을 횟수가 아주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이 도전 문제도 좀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사위가 두 개가 있으면은,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주사위 두 개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전부 출력해보자라는 게 있죠. 주사위 한 개가 있고, 주사위 한 개가 있어요. 주사위 두 개가 있죠. 얘는 1부터 6까지고, 얘도 1부터 6까지 나오죠. 그래서 얘가 1부터 6까지 던졌을 때, 실제로 얘도 1부터 6까지 나오는데, 이 각각의 조합이 둘을 더했을 때, 더한 결과가 합이 6이 나오는 때에 실제로 A의 주사위와 B의 주사위의 눈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1일 때 5인 경우는 합이 6이죠. 또 A가 2일 때, 그리고 얘는 4일 때 합이 6이죠. 자, 이와 같이 합이 6인 경우가 이 주사위가 몇 번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했던 중첩 반복문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중첩 반복문으로 포문으로 자 주사위 A 주사위를 1부터 6까지 그 A 주사위 6부터 할 때까지 그 안에서 또 B 주사위를 1부터 6까지 반복하면서 이게 안에서 if A와 B가 두 개 더해서 얘가 6이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죠. 찾아서 그 부분을 출력해주면 되죠. 각각 A와 B의 눈금을 주사위의 눈을 도전 과제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자 브레이크문과 몇 가지 문장을 좀 볼게요. 우리 이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반복문을 돌면서 어떤 반복문을 빠져나오고 싶을 때 브레이크문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빠져나올 때 브레이크문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while문 안에 while문 안에 조건이 뭐예요? 지금 1이죠. 상수 1이죠. 상수일은 항상 참이에요. 항상 참이라는 얘기는 무한히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한히 반복하는데 이 조건이 만족하면 어떻게 한다? 이 문장을 만나서 브레이크해서 끝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문을 이렇게 보통 사용한다. 그래서 이 문장도 여러분들이 이 예제도 반드시 실행을 시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머니에다가 30%를 지금 계속 머니에다가 30%를 지금 누적하면서 이 금액이 원금의 그 시드머니가 그만큼이고 이 원금의 10배가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이제 아마 물어보는 것 같아요. 10배가 되는 시점에 끝내고 나오면은 아마 얘가 이제 연도를 이렇게 누적시키면서 몇 년 뒤에 10배가 되는지를 이제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브레이크문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브레이크문도 여러분들이 디버깅 모드로 활용을 하면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자,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문을 하는데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을 받고 그 값이 0보다 작으면 브레이크문 만나서 끝나게끔 하는 좀 간단한 문제가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sqrt라는 뭔가 처음 보는 함수가 하나 나왔는데 이 함수는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예요. 제곱근을. 그래서 어떤 값을 입력을 받고 그 값을 여기에 값을 입력을 넣어주면 그 해당하는 값의 제곱근을 어, 찾아서 출력을 해준다. 음. 자, 그래서 9를 입력하면 제곱근은 3입니다. 11을 입력하면 제곱근은 이런 값입니다. 이렇게 제곱근을 계산해준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사용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method라는
include를 해준다. 좀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고투 문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고 뭐 실습도 물론 해보면 좋긴 하겠죠. 실습도 좀 해보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디버깅 모드를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디버깅 모드를 이용해보면 좋겠다. 자, 그리고 컨티뉴 문장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잘 살펴봐야 돼. 컨티뉴 문장 좀 주의해야 되는데, 컨티뉴 문장은 현재 반복을 중단하고 반복을 시작하게 한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컨티뉴 문장이 만약에 while 문 안에 조건문에 문장을 만났어요. 문장을 실행하다가 continue를 만나면은 그 다음에 문장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조건식을 검사하러 바로 올라가 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두 while문에서도 continue 문장을 만나면 조건식을 검사하러 간다. 여기에서도 continue 문장을 만나면 바로 이제 폼은 조금 다르죠. 정감식을 한번 하고 그리고 조건식을 바로 검사하러 간다. 그래서 continue 문장을 만나면 반복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예제는 브레이크 문장과 컨티뉴 문장인 컨티뉴 키워드가 둘 다 있는 아주 좋은 예제이고 이 예제는 잘 보면 어떤 사용자가 소문자를 입력을 하면 예제가 나오겠네요. 소문자를 입력을 하면 대문자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대문자 Q를 입력을 하면 이 프로그램을 끝내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소문자가 아닌 다른 값을 입력을 하면 어, 새로운 값을 입력을 새로 하세요. 소문자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문장을 출력해주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은 소문자가 아닌 벗어난 범위를 출력한 경우에 컨티뉴 문장으로 넘어오는 문장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거부터 보면 자, 사용자가 Q를 입력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종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Q를 만나면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자, 이 while 문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while 문을 종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while 문 이거죠. 종료한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은 자, 사용자가 어떤 값을 소문자를 입력했어요. 근데 그 소문자가 이 ASCII 코드 이 문자 A보다 값이 작거나 또는 문자 Z보다 값이 크다면 어떻게 한다? 컨티뉴 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A는 ASCII 코드의 값으로 어떤 정수가 매핑되어 있다고 그랬죠. 얘는 97이 매핑되어 있어요. 얘는 122가 매핑이 되어 있어요. 자, 왜냐하면 97부터 98, 99 쭉 해가지고 A, B, C, D 쭉 해가지고 Z까지 122까지 이게 매핑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 만약에 96이 들어왔으면은 어, 이 소문자 범위가 아닌 다른 값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조건이 참이겠죠. 조건이 참이니까 컨티뉴를 만나서 소문자를 입력하세요라고 다시 물어봐요. 소문자 입력하고 만약에 소문자가 제대로 들어왔다라면 문자가 들어왔다면 이 레터에서 32를 뺀다. 32를 빼면 97에서 아까 97A가 소문자 A가 97이라고 이제 32를 빼면 65가 되죠. 65는 대문자 A가 돼요. 자, 그래서 자, 65는 대문자 A가 되고 대문자 A, B, C, D 해가지고 얘는 66, 67, 뭐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97에서 32를 빼면 이 대문자에 해당하는 A에 해당하는 대문자가 출력이 된다. 그래서 대문자를 이렇게 음, 변환된 대문자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소문자 A를 출력하면 대문자 A가 출력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고
어, 이 랩 문제는 복리 이자를 계산하는 랩 문제인데 복리 이자는 원금이 있으면 매년 어떻게 되는 거죠? 매년 그 이자가 누적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 원금이 있으면 그 원금에다가 이 기간을 어, 계속 누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계산식으로 우리가 복리를 계산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간은 보통 뭐 음, 연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X축은 연도고 전체 총액 금액이 되는데 복리로 계산하면 저축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복리 계산이 아닌 계산식으로 하면 뭐 그렇진 않죠. 어쨌든 복리 계산하는 거를 이 반복문으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 어,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기호상수 만들 때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기호상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어, 이 토탈이 이제 실제로 원금이죠. 초기의 원금이죠. 초기의 원금을 여기다가 초기 투자금을 여기다 넣어놓고 자, 그리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자 그리고 연도를 이렇게 쭉 하는데 지금 투자 기간을 10년으로 아마 지금 계산했어요. 그러면 10번 반복하면 되겠죠. 10번 반복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면 실제 토탈 금액에다가 그 이유를 그1 플러스 레이트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레이트가 0.07이니까 그 1.07을 곱하고 곱한 값을 계속 누적해야지 실제로 복리 계산이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누적할 때마다 쭉 한 번씩 출력을 해주면은 어떻게 계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 살펴봤던 이제 이렇게 매년 금액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랩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확인을 해보면은 우리가 되겠다. 그래서